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여긴 교환이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보세요. 가족 문제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정상적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오늘날 확대가족, 핵가족 또는 핵가족, 부모와 자녀, 부모, 엄마, 아빠,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 형태 말고도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나타나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동거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다양한 가족들이 나타나는데 몇몇 가지만 딱 정상적인 딱 기준이라고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고 이게 가족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는, 낙인 찍어버리는 데서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냐면 그런 한부모 가족 또는 동거 가족, 뭐 다문화 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행동할 때 굉장히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비용을 들이면 이만큼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 교환이론이죠. 그래서 이 교환이론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이혼 이런 것도 모두 다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등등등 이런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가족 문제는 왜 일어날까? 저출산의 문제,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날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족 생활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이 출산을 했어요. 내가 출산을 하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 들잖아요.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지 못하는 건 뭐 등등등 정말 많이 들죠. 예, 비용이 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상은 훨씬 적은 거예요. 비용만 많이 들고 보상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환이론의 생각입니다. 교환이론에서 이렇게 저출산 등의 이 가족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출산에 따른 보상 대책들을 막 내놓으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교환이론의 대책이 되는 거죠. 네, 잘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떤 가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딱 규정해놓고 거기 벗어나는 건 다 가족 문제라고 본다라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해버린다는 것. 그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교환이론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들이라서 늘 보상을 고려하고 행동을 하는데 보상이 그만큼 못 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상이 그만큼 못 오면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출산을 통한 보상이 그만큼 못 오면 저출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